약사라고 해서 나이가 먹는 것을 피할 수도 없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질환을 피해갈 수도 없고 제 혈관도 속을 볼 수는 없지만 계속 늙고 탄력을 잃어가고 있겠죠. 실제로 저도 몇 년 전부터는 그렇게 춥지도 않은데 손발도 차고 손끝이 저릿저릿한 것도 느끼고 그래서 저도 혈액순환 영양제 열심히 챙겨 먹고 있거든요.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 잘하고 생활습관 잘 한다고 해서 혈액순환이 늘 문제없이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영양성분 챙겨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많은 제품이 나와 있지만 어떤 제품을 드셔야 더 효과를 잘 볼 수 있을지 우선은 가장 도움이 되는 성분이 뭔지 그리고 그런 성분은 어떤 기준으로 찾고 먹어야 하는지 오늘은 이런 내용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손 발끝이 얼음장처럼 차고 겨울이면 너무 고통스럽다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수족냉증이나 손발 저림은 손끝, 발끝과 같은 말초 혈관까지 혈액이 잘 닿지 않아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러다 말겠지 하고 오랜 기간 수족냉증을 방치하면 혈액이 충분히 닿지 못하는 장기가 손상되면서 각종 신경성 질환은 물론이고 뇌혈관에도 충분히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혈관성 치매라는 끔찍한 상황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즉 수족냉증이나 손발 저림은 단순히 생활 속에서 조금 불편함을 주는 증상이 아니라 어떤 큰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하나의 사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긋지긋한 수족냉증 왜 생기는 걸까요? 노화로 인해 혈관이 석회화되면서 딱딱하게 굳는 동맥경화와 혈관의 콜레스테롤이나 또는 갖은 노폐물 같은 것들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죽상 동맥경화증 때문인데요. 이런 혈관 문제가 뇌에 가서 생기면 우리가 상상도 하기 싫은 혈관성 치매라든지 뇌졸중, 뇌출혈 같은 어려운 상황도 생길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깨끗이 청소해서 이런 혈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영양 성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 영양제 그 첫 번째는 바로 징코라고 잘 알고 계시는 은행잎 추출물인데요. 은행잎 추출물은 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약으로 사용되어 온 전통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약 5,000년 전부터 잎과 씨를 약으로 사용해 왔고요. 은행잎이 서양에 소개된 시점은 17세기 말 정도이고요. 독일인 학자가 일본을 방문해서 배운 내용을 서양에 전달하면서 징코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1950년대 독일을 중심으로 효능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돼서 오늘날에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주로 혈액순환 개선, 기억력 증진, 항산화 및 신경보호 등의 다양한 효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플라보노이드와 털페노이드 성분이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말초 부위에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 유난히 깜빡깜빡하고 잘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뭘 하려고 이걸 꺼냈지 이런 경험 많으시죠? 저도 그런데요. 약국에서 금방 이 약을 꺼내고 갑자기 왜 꺼냈었지 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도 은행잎 추출물이 뇌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뇌로 가는 피의 양을 증가시키고 신경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서 초기에 치매 환자에게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또 항산화, 항염증 작용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서 각종 만성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끈적끈적한 혈액을 묽게 해서 혈압을 낮추고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혈액순환과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아주 만능인 성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런 성분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은행나무가 그렇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뇌혈관 관련해서 치매 예방 목적으로 다시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글레아티린이나 알포콜린, 알포세린 같은 제품명을 가진 약들을 치매 예방약으로 또는 뇌혈관 질환 예방약으로 비급여로 처방받아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제품들이 바로 콜린 알포세레이트라고 하는 성분들입니다. 이 성분들이 한때 뇌 기능을 개선한다는 효과로 아주 처방도 많이 되고 병원에서도 많이 쓰이던 성분들인데요. 수험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인다고 해서 중고등학생 영양제로도 암암리에 많이 먹이던 제품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많은 임상시험 연구 결과 기대했던 만큼의 치매 예방 효과가 보여주지 않으면서 2025년 현재 식약처에서 진행하는 임상 재평가 성분으로 효능 검증을 다시 하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반해서 은행잎 추출물은 기대했던 이상으로 효과가 좋아서 치매 예방에 대해서도 콜린 알포세레이트를 대체하는 치료 옵션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뇌기능 개선에 관한 임상 연구에서 은행잎 추출물과 콜린 알포세레이트를 비교 시험한 연구 결과에서도 은행잎 추출물의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보이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임상시험 결과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먼저 콜린 알포세레이트는 단기적인 인지기능 향상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지만 알츠하이머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는 불충분해서 보험급여 축소 이후에 사용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은행잎 추출물 EGB761이라는 성분은 베타 아밀로이드 뇌세포를 파괴하고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죠.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복합적으로 억제하는 작용이 나타나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차단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명확하게 보고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임상 현장에서 치매 예방약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중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말씀드렸는데요. 치매 예방과 치매 관리를 위해서는 콜린 알포세레이트라는 성분보다는 은행잎 추출물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액순환 영양제로서 가장 중요한 성분은 은행잎 추출물이라고, 즉 진코 성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형태로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일단 위의 임상시험에서 보시는 EGB761이라고 하는 지표 성분이 있죠. 네, 이 말은 그 EGB761이라는 고성분 형태로 여러 가지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임상시험에 사용된 그 지표 물질은 EGB761이라고 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분은 먼저 의약품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냥 약으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닐까 하실 텐데요. 처방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험급여 적용이 되게 까다롭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급여로 본인이 약값 다 내고 다 드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기간도 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먹고 싶은 기간만큼 계속 처방받아서 드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처방약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물론 일반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약은 먹기 싫고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으로서 안전하고 꾸준하게 관리 차원에서 먹고 싶다고 한다면 그건 건강기능식품에서 골라야 하는데요. 우선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최대 함량의 기능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성분은 플라보놀 배당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최대 함량은 36mg입니다. 플라보놀 배당체가 36mg 들어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먼저 혈행 개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그 효과가 극대화되어 있는 성분이다, 이런 뜻이고요. 과학적으로 기억력과 혈류 개선 효과를 가장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상한선에 해당하고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은 EGB761, 아까 임상시험에서 사용되었던 전문의약품,
그 지표 성분과 동일한 유효 함량에 해당합니다. 즉 영양제인데 병원약과 효과가 거의 같은 안전한 영양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어떤 영상들을 보면 은행잎 추출물은 반드시 독일산이나 유럽산이어야 된다, 즉 원산지가 엄청 중요하고 특히 미국산은 나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건 틀린 내용입니다. 은행잎 추출물 제제를 고를 때 중요한 것은 원산지가 아니라 기능성 성분인 플라보놀 배당체를 정확하게 얼마나 36mg 최대 함량을 함유하고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원산지가 아니라 기능 성분과 함량입니다. 은행잎 추출물에 대해서 약사로서 하고 싶은, 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요. 이명이라든지 어지럼증, 또 당뇨라든지 혈압에 관한 내용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풍부한 임상 자료가 있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 내용이 아주 많은데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성분은 바로 딱딱해진 혈관을 풀어주는, 그야말로 혈관 청소제로서 유명한 그런 성분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장수하는 비결은 바로 나토 때문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의 청국장이라고 알려진 나토. 네, 바로 그 나토에 들어있는 효소 나토키나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나토를 보면 끈적끈적한 실 같은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실 같은 것이 바로 혈관을 보호해주는 나토키나제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나토키나제는 혈전을 용해시키고 동맥 경화를 억제하고 혈관이 딱딱하게 석회화된 것을 녹여주는 천연 효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혈관 석회화뿐만 아니라 죽상 동맥경화의 예방 및 역전 효과까지 입증되고 있습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전이라고 하는 피떡, 여러 가지 섬유소가 나와서 얽히고 설켜서 딱딱하게 굳어서 떨어지지 않는 피브린이라고 하는 성분을 직접 녹여서 혈관이 굳는 석회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를 차단합니다. 좋지 않은 LDL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중성 지방 같은 것은 녹이고 우리 혈관에 좋은 그 콜레스테롤은 높여서 죽상 플라그, 그 피떡을 혈관 벽에 쌓이지 않게끔 하기 때문에 죽상 동맥경화에 도움을 줍니다. 리덕스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연구에 따르면 나토키나제는 또 혈관 내 염증 인자 억제해서 혈관의 내피가 손상되는 것을 막고요. 그럼으로써 석회화 진행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나토키나제는 혈관 속에 쌓인 노폐물, 피떡, 콜레스테롤 이런 거를 싹 녹여서 여기저기 상처난 혈관이 재생되도록 하는 작용을 하고요. 좁아진 혈관을 넓어지게 해서 혈관을 뻥 뚫어주는 그런 성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행잎 추출물과 나토키나제, 이 두 가지 성분 중 하나만 제대로 들어있어도 혈관 보호를 위해서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즉 예방 효과를 위해서는 은행잎 추출물이 아주 좋고요. 이미 만들어진 노폐물을 제거하고 청소하는 혈관 청소를 위해서는 나토키나제가 아주 좋고,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 성분이 동시에 들어있다면 예방과 청소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그럼으로써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꾸준한 혈관 관리를 위해서라면 그런 제품 선택하신다면 후회가 없으실 것 같아요. 만약 성분과 함량이 같은 제품이 있다면 굳이 비싼 제품 선택하실 필요 없겠죠.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직접 찾아서 댓글에 넣어놨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스턴트를 시술하거나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또는 혈전 용해제를 처방받아 드시게 됐다면, 또는 혹시 치질 수술이나 사랑니 발치 또는 임플란트 또는 내시경 이런 치료나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면 오메가3나 그 어떤 혈액순환제도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혈액순환엔 비타민 B군이 좋다, 마그네슘이 좋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성분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고, 혈액순환에 직접적인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은 은행잎 추출물과 나토키나제 뿐입니다. 이 두 성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런 보조 성분들이 추가로 필요하신
하시다면 따로 종합 비타민제를 잘 골라서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약국 제품 보시면 비타민 B군이랑 미네랄이 잘 들어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종합 비타민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조 기술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코팅도 잘 되어 있어야 하고 수용성은 수용성대로, 또 빛이나 열에 약한 성분들은 따로 이렇게 잘 혼합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품력이 좋은 거, 제조 회사가 좋은 거, 일반 의약품으로 나온 것들이 훨씬 우수합니다. 그래서 따로 그런 제품 추가로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까 제가 했듯이. 왜냐하면 혈액순환제에 이것저것 비타민 B군이라든지 또는 다른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제조 기술의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고 또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제는 주 기능을 잘 하는 두 가지 성분이 충분히 잘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고 고르시면 되고, 나머지 보조 성분은 추가로 따로 복용하시는 것 좋겠습니다. 오늘은 혈액순환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혈관 건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혈관과 혈액순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오래 드리는 것이거든요. 혈관 건강이야말로 모든 만성 질환의 근원이고 또 건강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거든요. 손발이 저리다, 시리다, 차다,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난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혈관 건강 잘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의 행복을 오래 누리면서 사시는 길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홍대합 이학사 이유미 약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